새로운 함수에 저장되는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자, 기존에 10, 20, 30, 40, 50으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있는데 리버스 함수를 이용해서 역순으로 다시 정렬을 해보죠. 그랬더니 끝을 50, 40, 30, 20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원본 자체가 그죠? 원본이 변화가 있네요. 원본 리스트가 역순으로 정렬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원본이 변화되는 걸 파괴적이라고 했죠. 원본 자체가 새로운 배열이 생성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 이 자체가 변화가 되네요. 그럼 리버스드. 그 다음에 리스트에 관련되어 있는 함수 중에서 메소드 레퍼런스가 없네. 레퍼런스 리스트 메소드 뉴머레이터 입섹션 파일 튜플 딕셔너리 빌트인 다른 함수가 있었는데 파이너리 딕셔너리 맵 sum sorted sum 있습니다. sum 한번 봅시다. 자, sum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sum은 튜플 또는 리스트의 요소들의 합계를 자동적으로 더해줘요. 편하죠. 우리가 이때까지는 리스트나 배열을 생성해 놓고 합계를 구하려면 반복문을 돌려야 됐습니다. 근데 파이썬 자체에 sum이가 있어요. sum이. 그러면 sum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sum ARY 합계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자동 함수입니다. 그래서 배열 요소 배열이나 또는 튜플 있죠. 합계를 구할 수 있어요. 리스트나 튜플의 합계를 리턴한다. 이건 그래서 실행해보면 150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또 다른 계산하는 함수로요. sum이 있으면 min, max 이런 게 있으려나? min하고 max가 있네요. 큰 거, 작은 거 다 각각 해보죠. 프린트 자, min ARY 이건 그다음 max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가지 데이터가 여러가지 있는 것 중에서 min하고 max를 찾을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 리스트나 튜플이나 데이터가 여러 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작은 거 찾고 큰 거 찾고 합계도 구하고 그렇죠? 150, 10, 50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얘는 배열이나 리스트에 관련되어 있는 간단하게 우리가 합계, 최소값, 최대값은 반환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간단히 쓰면 되겠죠. 이제 반복문 돌리지 않고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함수가 없으면 합계 평균을 반복문으로 돌려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 또 최소값, 최대값도 반복문을 활용해서 또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초기값과 비교해서 작은 값을 찾든지 큰 값을 찾든지. 그런데 파이썬에는 리스트 또는 튜플, 어저께 우리가 튜플도 했습니다. 튜플은 리스트랑 똑같은데 뭐가 변경이 안 된다고 했죠. 기초, 초기값 그대로 사용하는 건 튜플, 중간중간에 수정 삭제, 값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리스트예요. 어쨌든 리스트나 튜플들 이런 것들 뭔가 데이터가 여러 개를 우리가 데이터가 여러 개인 자료 구조를 뭐라 하냐면 이터러블 이렇게 해요. 파이썬에서 이터러블은 뭔가 반복할 수 있는 자료 구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터러블을
이용할 때 min하고 max하고 썸을 찾을 수 있다.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조금 쉬고 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관련해서 또 중요한 자주 쓰는 함수를 보죠. 자, enumerate라는 함수가 있어요. enumerate. 얘도 한 번씩 쓰니까 enumerate 한번 볼까요? 자, enumerate는 튜플이나 리스트에서 뭘 가지고 올 수 있냐면 enumerate는 요소와 인덱스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요소하고 인덱스 한번 보죠. enumerate. 자, 리스트가 있는데 enumerate 뭐 하면 인덱스와 요소를 반환한다 이 말이에요. 인덱스와 요소 사실은 인덱스는 그죠 우리가 리스트에 어차피 0부터 시작해서 일씩 증가하는 함수로 이루어져 있지만 자 저렇게 리스트가 있는데 자 우리가 리스트를 반복할 때 반복을 이제 할 수 있는 방식이 첫 번째 자 간단하게 보죠 1번 자 첫 번째 어차피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서 우리가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for 리스트명 이걸 활용해 볼까요? 가장 간단하게 얘는 그냥 자동으로 그냥 반복이라 했죠? 자동 반복 이렇게 쓰는 거 뭐하냐면 for cnt in ary명 이러면 print cnt가 저기서는 뭐가 그죠? 배열의 리스트의 요소 값이란 말이에요. 값 그죠? 이렇게 값 리스트 요소가 반환이 됩니다. 저라면 cnt가 그렇죠?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그냥 for 반복문에서 리스트를 주고 자동으로 인덱스를 일씩 증가하는 요소 값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CNT가 여기서는 요소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CNT가 인덱스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 그럼 range range 자 어차피 CNT는 0부터 시작하니까 첫 번째 값은 생략하고 이거는 랭 ARY 이렇게 할 수 있겠죠? ARY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의 CNT는 여기서의 CNT는 뭐 인덱스입니다. 그렇죠? 인덱스를 0부터 증가해가지고 어디 해당 배열 요소 리스트 요소의 개수만큼 지금 반복해서 얘가 인덱스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죠? CNT 여기서는 CNT가 인덱스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리스트의 인덱스를 반환해요. 요거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값이었고 두 번째는 여기서 CNT는 인덱스란 말이에요. 그럼 enumerate는 뭐냐면 요소도 반환하고 인덱스도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오는 게 enumerate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for 그러면 인덱스도 가지고 와야 되고 그쵸? 두 개를 분수명을 두 개 적어줘야 돼. i는 인덱스 그다음 value 값이다 이 말이에요. 자 enumerate가 매개 변수가 iterable 매개 변수에 리스트명을 입력해야 되네요. enumerate 여기에 뭐가 ARY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서 i는 뭐 인덱스를 반환합니다. i에 저장되는 건 인덱스고 v에는 요소가 반환돼요. 그러면 print 인덱스는
뭐고 요소는 뭐다 그랬을 때 봄에 뭐가 i는 인덱스 그쵸 v는 요소 이렇게 가면 된다고 했죠. 한꺼번에 다 가지고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뉴머레이트. 그래서 해보면 인덱스는 0, 요소는 10, 1, 30, 20 이렇게 한꺼번에 다 가져온 거. 그러면 내가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각각을 쓰면 되겠죠. 그냥 다 요소를 하나씩 하나씩 자동으로 접근해서 가지고 올 건지 앞에 range를 사용하면 이거는 우리가 인덱스로 조절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중간에 조건문을 넣든 아니면 뒤에 스텝 자리에 증감 값을 조절하든지 그렇죠?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뭐가 인덱스와 요소를 동시에 다 가지고 올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기능 구현은 어떤 걸 할지에 따라서 각각 세 가지 방법에 다 나눠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뉴머레이트 자주 쓰입니다. 그러면 리스트는 이렇고 딕셔너리는 우리가 딕셔너리는 키와 값이 있죠. 사실 인덱스는 어차피 0부터 1씩 증가하는 정수 자료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인덱스 어디 갔나? 여기서 인덱스 반환하고 사실 여기서 요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ARY에 CNT 이러면 이건 요소죠. 그렇죠? 그럼 얘도 인덱스 찾고 요소 찾을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포문의 range를 활용하면 이건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얘가 간단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딕셔너리는 당연히 키도 필요하고 값도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딕셔너리 딕셔너리 점 이름이 얘는 딕셔너리 명점 아이템즈입니다. 그럼 얘는 키와 값을 반환한다. 이제 얘는 사실 진짜 활용할 수가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죠? 키와 값을 반환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딕셔너리가 이렇게 생겼어. 아까 키와 값인데 세 번째 키 ADDR은 또 리스트고 그죠? 네 번째는 또 값입니다. 값이 또 각각 리스트로 생성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아까 했던 포 반복문을 활용하면 그렇죠? 포 반복문 그냥 포 반복문을 쓰면 키만 반환이 됩니다. 그렇죠? in ECT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서는 키가 그죠? 말 그대로 키입니다. 그죠? 얘는 키를 반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얘가 출력이 되려면 키와 값이 출력이 되려면 프린트 해서 딕셔너리 키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값은 폼에 아까 키고 값은 DCT에 DCT 이렇게 접근하죠. 키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냥 단순 접근할 때는 그렇죠? 키는 크게 키고 딕셔너리의 대괄호 안에 인덱스 대신에 키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기본적인 활용 방법이에요. 어차피 그랬다가 세 번째, 네 번째의 키의 값은 또 딕셔너리긴 하지만 이렇게 접근하는데 아까까지 했던 기본 방식은 이걸 뭘로 할 수 있냐면 아이템즈를 쓰면 하나는 키고 하나는 밸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ect.items 이렇게 씁니다. 아까 enumerate 안에 리스트명이 들어갔는데 얘는 또 달라요. 딕셔너리 명점 items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똑같이 한번 출력을 해보면 포맷에 이 키는
그대로 키예요. 근데 값은 두 번째 변수인 value 이렇게 접근해도 된단 말이에요. 응? 바로 딕셔너리 명 안에 키 이렇게 안 하고 응? 아이템들을 쓰면 그럼 어떤 거 편한지는 이제 본인이 쓰면 되겠죠. 어떤 게 편한지는 결과는 똑같으니까 앞에 게 편한지 뒤에 게 편한지 저는 해보니까 그냥 아이템즈 메서드를 이용해서 쓰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딕셔너리로 접근 안 하고 각각 키 밸류 하면서 그죠? 변수로 바로 쓸 수가 있으니까 편한 걸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아까 요거 딕셔너리 아까 했던 그 예제 중첩 딕셔너리 그걸 다시 한번 보죠. 중첩 딕셔너리로 아이템들을 한번 활용해서 접근을 해볼까요? 중첩 딕셔너리 아이템즈 그죠? my app 그죠? my app 아까처럼 똑같이 한번 출력해볼까요? child 1은 1에 name은 m이고 year는 2004 요거를 간단하게 또 아이템즈 뭐 그걸로 출력해 볼까요? 그럼 키와 여기는 키와 value 이걸로 떼어 봅시다. 그러면 myf.items 그래서 출력할 형태가 아까 child 1 a name은 m이고 이렇게 한다 했죠. year는 2004 이런 형태로 다시 한번 출력해 봅시다. 아이템즈 E는 들어가 있는 게 지금 child네요. 그죠? value는 요 자체 또 그죠? value가 또 다른 딕셔너리네요. 그러면 우선 print child의 키의 name은 뭐고 year는 year는 또 뭐 이렇게 아까처럼 똑같이 포맷 그죠? 여기에서 첫 번째는 키가 안에 있는 value가 또 다른 딕셔너리입니다. 그렇죠? 또 다른 딕셔너리. 그래서 value가 딕셔너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해당 value 안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value에 뭐 name 이렇게 할까요? name. 왜냐면 이는 child인데 value가 이 자체죠. 그럼 딕셔너리죠. 그러면 거기에 m이를 출력하려면 name 키로 접근해야 되네요. 근데 이 value 자체가 딕셔너리니까 그렇죠. name 그다음 value year 이렇게 할까? 그러면 조금 아까보다는 제 생각에는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출력해 봅시다. 그렇죠? child 1의 name, m일, year는 2004. 훨씬 간단해졌죠? 아까 하던 것보다는 복잡하지 않고. 그래서 아이템즈는 많이 사용이 됩니다. 딕셔너리는 왜냐면 키도 필요할 때가 있고 값도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딕셔너리 리스트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다음